네, 장현종 원장님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 마음 읽기입니다. 지난 시간 2주 전 시간이었죠.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역시 부모님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방송 직후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장현종 원장님의 답변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또 예고해드린 대로 틱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현종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네, 계셨죠? 원장님 지난 시간 네, 아주 반응이 좋았고요. 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역시 많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질문에 아주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도움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틱장애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설명해 주실 텐데요. 네, 어떤 행동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해 네, 주셨어요. 맞습니다. 우선 그 증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 증상의 종류는 굉장히 좀 간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이제 근육 운동이 주로 이제 증상으로 나오는 네. 이제 운동 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단발성의 어떤 음성, 말, 예를 들면 아. 킁킁거린다든지 아니면 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아, 예. 그 단어를 얘기하기도 되는 이제 그런 음성 틱. 네. 그래서 이제 운동 틱과 음성 틱을 이렇게 증상의 큰 군으로 표현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음성 틱과 운동 틱이 함께 동시에 나올 수도 아, 있고 예. 그 두 가지 증상을 같이 이제 나오는 경우를 이제 또 뚜렛 장애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상의 모습은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장애로서 표현하는 어떤 분류는 네. 그 종류는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과성 틱 장애라고 표현하는 것은 네. 1년 이내에 이런 틱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제 일과성이라는 아, 표현을 하고요. 예. 1년 이상 지속이 뭐 되면 지속이 되면 이제 만성 틱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만성 운동 틱 장애, 만성 음성 틱 장애. 근데 그리고 만성화돼 있는데 두 가지 다 나오면 네. 뭐냐? 그때는 이제 또 뚜렛 증후군, 뚜렛 아. 장애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분류 체계에서는 네. 이제 보여지는 증상의 모습으로도 분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기간이라든지 증상이 혼합되어 있는 정도를 통해서도 아까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글쎄 우리 아이가 평소에 하지 않던 어떤 행동을 네. 그것도 좀 부자연스러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본인은 또 얼마나 불편하고 그렇죠. 또 스트레스를 받겠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건가요?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지만 항상 네. 원인이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을 때 네. 사실 좀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ADHD와 마찬가지로 네.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 뭐 생물학적인 영향을 항상 또 고려를 넣지만 네. ADHD보다는 조금 더 좀 스트레스에 조금 더 아.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ADHD는 스트레스의 영향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 그래도 조금은 더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영향 쪽에 더 무게 중심을 준다면 네. 이제 틱 증상은 아까 제가 증상을 소개할 때도 일과성 틱 증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1년 미만으로 없어지는 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가 아,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를 좀 조절을 해줬더니 네. 뭐 소실되는 정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저기 정리해 주신 화면이 있던데요. 아, 예, 예, 예. 예, 좀 보여주실까요? 틱 증상 원인에 대해서 왜 발생할까요? 하는 질문에 원장님 정리해 주셨는데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가 힘들군요. 그렇죠. 예. 유전적 요인 있고 생물학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뭔가요? 생물학적인 요인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조금 더 건강하게 태어났느냐, 덜 네. 건강하게 태어났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네. 건강하게 태어났냐는 부분은 뭐 사실 애가 태어났을 때 건강하지요, 다. 하죠. 예,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이라든지 태어나는 동안이라든지 혹은 네. 틱 증상이 나오기 얼마 전에 좀 미세한 어떤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은 역학조사를 열심히 해도 참 알아내기는 힘듭니다. 파악하기가 힘들군요. 하지만 여러 어떤 후속된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손상을 받았던 경우에 네. 틱 증상이 나오고 틱 장애를 앓는다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스트레스가 심리적인 요인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이 세 가지가 어느 시기에 네. 빵 하고 터지게 되면 이제 그런 이게 증상. 특 증상이 심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 심리학적인 그 스트레스라면 예를 들어서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걸 얘기합니까? 그렇죠. 뭐 조금 이따가 또 질문을 주시겠지만 네, 네. 이제 호발 연령이 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많이 나옵니다. 아, 왜냐하면 아이가 유치원 네. 다닐 때하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또 새 학기 이건 굉장히 큰 적응력을 요하거든요. 예. 이게 어떤 애들한테는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어떤 애들한테는 그것조차도 네. 큰 어떤 변화고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일과성의 틱 증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네. 뭐 전학 갔더니 갑자기 증세가 나타났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부모님 사이가 나빠서 뭐 이혼하는 경우에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사례들을 부모님이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 스트레스로 작용을 뭐 그게 그렇죠.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발생할 수 네.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 이제 진료실에 이제 틱 증상으로 왔을 때도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주목을 하는 게 대체 몇 달 동안이나 이 특 증상을 알았느냐 요 부분을 네. 중요하게 보고요. 이제 네. 두 번째는 그렇다면 1년 미만이라면 네. 만성화가 되기 전이니까 네. 분명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혹시 최근에 아이의 기준으로 이건 네. 이제 부모님의 기준이 아니죠. 아이의 아이의 기준에서 어떤 변화나 스트레스가 있었을까.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네. 알고 계시게끔 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또 교정을 해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심리 사회적인 이제 예. 완충 치료인데요. 예. 증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뭐 네네네. 눈을 깜빡인다거나 네. 어떤 몇 가지를 좀 뭐 예를 들면 입을 실룩거린다는 네.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뭐 이제 어깨를 들썩거린다든지, 네. 아니면 뭐 다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불수의적으로 움직인다든지, 네. 뭐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동생도 예전에 이제 일과성 틱 증상이 있었어요. 예, 초등학교 예. 때. 네. 그때 이제 동생이 많이 했던 게 이제 눈을 아주 많이 깜빡거린다든지 깜빡거린다. 아니면 이제 어깨를 이렇게 계속 올린다든지 아, 옷을 이렇게 올린다든지 의미 없이 올리는 예. 거죠. 이제 그런 증상들이 이제 운동 틱 증상이고요. 네. 음성 틱 증상은 조금 이제 운동보다는 조금 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뭐 한다든지 아니면 헛기침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자꾸 어떤 좀 의미 없는 어떤 신음소리를 낸다든지 예. 신음소리라는 게 그냥 우리가 뭐 이상한 신음소리가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우리가 저 소리가 근데 분명히 날 중요한 때가 건 아닌데 그렇죠. 예. 되게 이제 보통 이제 고학년인 경우에 힘들어하는 게 음성 틱을 본인이 수업 시간에 네. 참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조용한 수업 시간에 참을 수 있으면 틱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본인이 조절이 안 되는 네. 불수의적인 게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빵 하고 나오게 되면 사실상 이제 뭐 이렇게 수업 진행이 조금 방해가 된다든지 그렇겠죠. 또 아이들이 또 이상한 현상으로 본인이 주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2차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죠.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증상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거를 조금은 좀 저도 임상 현상에서는 저도 이제 뭐 직접 접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제 반향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네. 왜 산에 가면 메아리 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야호 야호 하면 하면 야호가 오듯이 네. 어떤 충동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따라하는 건 장난이라도 네, 하지만 대화 중간에 누가 뭐 예를 들면 나 예뻐 하면 나 예뻐가 예뻐? 그냥 이걸 이제 우리가 반향어라고 표현해요. 아. 이것도 하나의 음성 틱의 아주 중요한 이제 뭐 그 증상의 일부분으로 그것도 보면 역시 중요한 것은 본인이 따라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연히 반복해서 그렇죠. 예, 따라하고 싶지 무의식적으로, 않은데 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심한 욕설이 있잖아요. 네. 그 그러기도 하나요? 욕설이 나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욕은 여러 가지 욕이 예,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욕이 어떤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아무런 그런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면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제 뭐 해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욕이 조용하게라도 계속 나온다면 그 충동을 억누를 수 예. 없다면은 그거는 상당히 예를 들면 이제 그 상황에 노출돼 있는 상대방도 좀 힘들 거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보통 이제 운동틱보다는 음성틱을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만나도 좀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이 그런 증상이 있고 그런 뭐 소리 같은 게 나온다는 걸 자각은 하고 있는 거죠. 자각은 하죠. 예. 스스로 알고 있는데도 참을 수 없는 그래서 거군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집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하고요. 네. 학교에서는 조금 더 증상이 줄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열심히 참으니까. 근데 이걸 참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죠. 더 받죠. 더 받고 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뭐 입안에 상처가 난다든지 한번 저도 그 경우는 조금 이제 진료실에서 몇 번 경험을 네. 했는데요. 입안이 많이 헐어서 오기도 하거든요. 너무 왜냐하면 참아서 음성팅을 참느라고.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치아의 변형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어떤 2차적인 부작용도 겪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틱 장애다 하고 판단이 되면요. 네, 저희들도 이제 진료실 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틱 증상이 있었느냐에 네. 초점을 먼저 맞추고요. 네. 뭐 그 기간이 아직 수개월 미만이라 하면 일단은 이제 일과성인 틱 증상으로 보고 네. 이제 자연스럽게 소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나 이쪽에 이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이제 네. 부모님 교육이라든지 네. 이렇게 하고요.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아니고 일과성의 틱 증상인데도 아주 심하게 예를 들면 이제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길 정도고 네네. 뭐 학교를 안 가고 싶다고 할 정도가 된다든지 네. 아니면 일과성이지만 어쩌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본인의 자존감을 심하게 손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네. 일과성이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인 치료가 좀 개입이 될 수가 필요하다. 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줬듯이 이제 복합적으로 증상이 나오는 네. 뚜렛 장애 뚜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그리고 또 더 자세한 치료. 치료적인 자원을 활용을 예. 해야죠. 왜냐하면 역시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됩니까? 약은 도움이 됩니다. 네. 약은 도움이 되는데 이제 약을 쓰기 전에는 충분히 이제 약이 주는 어떤 효과적인 부분을 네. 충분히 저희들도 먼저 고려를 하고요. 네. 또 본인 또 부모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약물 치료에서 이제 고전적인 약들보다는 요즘에 쓰는 약들이 굉장히 부작용을 최소화시킨 네, 약들이 예,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들 그렇죠. 예, 선생님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이전에 어떤 증상 때문에 겪는 어떤 심각성이 너무 심할 때에는 네. 아무리 스트레스를 줄입시다, 환경 변화를 합시다, 이게 안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요즘 나와 있는 좀 부작용이 최소화시킨 좋은 약들을 조금 쓰면서 실제적인 틱 증상을 좀 완화시켜 주면서 네. 조금 본인이 좀 증상이 완화되면 그만큼 좀 사회생활이 좀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치료적인 자원을 또 활용을 하죠. 뭐 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완화나 네. 이완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열심히 또 복합적으로 또 이용을 해야죠. 증상에 따라서 약을 쓰지 않고 다른 치료만으로 개선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절대적으로 다 약을 쓰는 건 아니라는 말씀. 예, 저도 네. 그런 부분을 좀 존중을 합니다. 네. 만약에 아이가 아무리 뭐 음성틱이나 틱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자존감이 손상을 안 된다면 분명히 저희 진단 기준에 나와 네, 있습니다. 네. 그 본인의 사회적인, 직업적인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기능에서 명백한 지장을 본인이나 가족들이 받아야지만이 예. 장애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이 약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면
이 정신과적 치료에 약을 먹여야 할까봐 진단받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여쭤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 약을 먹는 건 아니고 예. 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약을 쓰시고 다른 치료로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또 부모님하고 본인이 약 치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그렇죠. 할 수도 있는. 당연히 그렇죠. 예. 그 치료적인 자원을 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무조건 약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근데 병원에 찾아온 경우는 거꾸로 네. 이제 틱 증상이 많이 복합이 돼 있고 만성화돼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 이제 병원까지 오시니까 네. 당연히 약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이하에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일괄적으로 끝나고 뭐 기간도 짧고 네. 증상이 좀 심하지 않을 때에는 네. 다른 치료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예. 관리가 제가 이렇게 가능하죠. 약 부분 예. 자꾸 질문 드리면 오히려 더 거부감을 생기게 할 것 같아서 좀 말을 하다가 아이고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저기 좀 드는데요. 부모님의 마음이 예. 다 똑같을 거니까요. 그럴 것 예.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여러 분야의 치료를 나눠서 증상에 따라서 이제 개선되도록 치료를 하게 된다. 네. 근데 심리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뭐 특히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생들이 발병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친구들이 아기가 없어도 놀릴 거란 말이죠. 네. 따라하거나 네. 그러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심해지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또 병원을 오게 되고 아니면 뭐 심리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적인 치료적인 예. 자원을 네. 방문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놀림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지적을 하거나 하는 현상들은 네. 틱 증상을 악화시키는 건 맞아요. 아, 근데 우리가 이제 거꾸로 생각을 좀 분류를 좀 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본인이 틱 증상에 대한 자각이 생겼을 때는 예를 들면 고학년인 경우에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접근을 하실 때 조금 더 솔직하게 본인하고 조금 토론도 하고 좀 본인하고 그런 증상에 대해서요?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네. 오히려 저학년인 경우에는 그런 어떤 틱 증상이 갖는 의미를 네. 아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에는 아이가 아직 그렇죠. 예. 수용성이 인지 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무관심해 줄 수 있고요. 조금 더 지적보다는 네. 뭐 예를 들면 화제를 좀 다른 쪽으로 바꾼다든지 뭐 아직 만성화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네. 조금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혹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스트레스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뭔가 네. 아이가 최근에 영향을 더 받았던 부분이 뭔가 이런 쪽에 해소해 더 주셔야겠네요. 그런 쪽을 더 관심을 두시는 게 네. 아마 더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학년인데 틱 증상을 보이면 그 증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되 요령 있게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린다거나 아예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이가 그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아이인데 저학년인데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너 이거 하지 마 내지는 너가 이렇게 해 하는 걸 알려주기보다는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거나 그렇죠. 원인을 좀 해소해 주는 부모님 노력이 필요하고요. 고학년의 경우일 때는 아예 그냥 객관적으로 너희 증상에 대해서 내가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무슨 그렇죠. 도움을 주면 좋겠니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거는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좀 이렇게 저는 또래 집단이 조금 걱정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 그런 친구들. 부분이 참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조금 예. 이렇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조금 더 자기 중심적이고 네. 요즘에 이제 농경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자식들도 조금 뭐 예전보다는 소수이고 네. 다 이렇게 관심 있게 아이들을 또 키우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떤 학습 네. 좀 아카데믹한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되는 사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또래 집단 간에 그런 갈등들이 더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사회적인 관용성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조금 더 커져야 될 것 커져야 같아요.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우리 아이가 이러니까 너희들이 좀 어떻게 해주렴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부분이 조금 어려운 조금 부분이죠. 어려운 네. 그 친구들의 부모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면 그 아이의 친구들이 좀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을 그런 하는 부분은 것도 어떨까 싶은 도움이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네요. 어차피 이제 뭐
그렇다고 뭐 반 아이들이 40명이라고 해서 40명이라는 다 다 할 수는 친한 없지만, 친구는 아니잖아요. 예, 아주 근데 이제 가까운 친구들은. 가까운 친구들이라니까 뭐 부모님들끼리도 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조금 더 도움을 더 요청할 수도 있고요. 예.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아마 그런 것들은 좀 아이의 그 실제적으로 학교 생활에서 조금 덜 스트레스를 아픈 받는데 거란다. 저 아이가 저런 증상 곧 없어진단다.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 놀리면 더 아프게 된단다. 그리고 이런 그런 것들을 부분들은 조금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네, 네. 조금 상담을 하셔서 저는 지금 좀 조금 목이 메이려고 얘기를 좀 하는데요. 해주시는 예. 게 좀 도움이 될 수 예.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려서 어떤 이상한 습관 같은 거 딱 생기려고 할 때 있어요. 물론 틱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겠지만 그런데 이게 틱이 의심된다 하는 증상을 처음 보일 때 네. 그러니까 조기 치료나 예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이 틱 증상에 집중해서 본인이 지장을 받느냐를 먼저 이렇게 부모님이 좀 평가를 하셔야 될 것 예. 같아요. 뭐 크게 뭐 애들하고 노는데 뭐 예를 들면 본인이 뭐 공부하는데 네. 또 노는데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이해는 하시되 그 기간을 1년 동안이나 지속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혹 뭐 형제들 중에서 이런 틱 증상이 좀 있었는지 네. 혹은 뭐 다른 어떤 정신과적인 예를 들면 강박 증상이라든지 뭐 ADHD 증상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틱 장애도 네. 유전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아.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 형제 중에 뭐 틱 증상이 있었는데 잘 소실이 됐고 없어졌다 하면은 조금 더 안심하고 좀 지켜보실 네.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런 어떤 유전적인 영향 부분도 좀 들여다 보시면 되고요. 조기 치료나 예방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조금 미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심리적인 완충 작용을 부모님이 먼저 해주시면 너무나 좋은데 네. 그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지. 그런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나오니까. 앞으로 일어날 스트레스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틱 증상이 나왔고 틱 증상을 때문에 아이가 조금 힘들어한다는 게 있다면 네. 그때부터서라도 조금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을까,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 보시고요. 정말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우리 아이 마음을 잘 읽어서 아픈 부분을 좀 어루만져 줘야 이 틱 증상도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예,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뭐 처음부터 전문가적인 도움을 네. 받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그렇다고 네. 뭐 매번 증상이 있을 때마다 네, 병원을 네. 녹화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 네. 그 뭐 저희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도 아마 네. 그런 어떤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 견해를 드리는 게 또 목적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 앞서 이제 일과성하고 만성으로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 일과성이라는 게 기간을 좀 단기간일 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일과성 저희는 이제 보통의 그 증상 같은 거는 뭐 급성, 만성 이렇게 얘기하지만 틱의 경우에는 급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과성하고 만성으로 분류를 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러면 그 증상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일과성 틱 장애라든지 만성 예. 틱 장애는 이제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만성 틱 장애 같은 경우도 뭐 후기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면 이제 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뭐 기능상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네, 이제 네. 좀 없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뚜렛 장애인 경우에는 네. 이제 만성화 비율이 조금은 있고요. 네. 뚜렛 장애인 경우에는 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예. 이제 예를 들면 성인기까지도 증상이 지속돼서 네.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도 조금 그 심심찮게 있죠. 일과성 틱 장애가 지금 흔하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체 틱 장애 중에서 5에서 20% 정도? 아니요. 그 보통 한 우리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일과성 틱 증상을 보일 앓는다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높은 거죠. 그냥 전체 비율이. 표본 중에서 그렇죠. 지금 높은 거네요. 우리 저기 전체 틱 장애 중에서 5에서 20%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다고 흔한 보시면 증상이네요. 됩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여자아이보다 많고
그리고 4주 이상 지속되고 그러니까 기간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으로 이쪽 저쪽 보는군요. 1년 그렇죠. 이내에 사라지면 일과성으로 본다. 1년 이내에 무조건 사라져야 돼요.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이라고 표현을 꼭 바꿔야죠.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인 만성이 경우에도 되면. 이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예. 개념은 이제 그건 얼마나 본인이 2차적인 부작용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죠. 만성 틱이어도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뭐 본인이- 즐겁게 생각하면 치료 안 해도 되는 그렇죠. 아주 경미한 예, 경우에는 예. 예. 만성 틱은 운동 틱이 음성 틱보다 많네요. 예. 예. 아, 불안하고 우울증이 왜냐하면 이제 만들 수 이게 조금 이제 기간을 오랫동안 앓다 예. 보니까 네. 이제 뭐 모든 아이들, 그러니까 만성 틱을 앓는 아이들이 네. 뭐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본인이 고학년일수록 이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2차적인 학습 부진이라든지 아,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예, 예,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동반되는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런 현상만을 가지고서도 또 타겟이 되는 이제 네. 그 꼭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전문가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예, 앞서 원장님 그 사례 소개할 때 저한테 방송 전에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 뭐 3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증상이 없어졌다가 또 다른 증상으로 또 나타났다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 분류가 좀 일관성에 다르다. 일관성으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독특한 유형의 네. 예를 들면 좀 변형이 있더라도 그 어떤 이제 틱 증상이 네. 계속해서 1년 이상 나왔을 때 만성. 우리가 이제 만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를 들면 3개월 나왔고 9개월 동안 없었어요. 네. 9개월 없다가 뭐 다른 형태의 틱 증상이 다시 또 3개월 나왔을 때는 그거는 다시 일과성으로 봐야죠. 예, 그러니까 눈을 깜빡거리는 틱이 있었는데 9개월 동안 증상이 없다가 다음에 뭐 입을 실룩거리는 거가 9개월 후에 나왔다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눈을 깜빡거리는 틱을 3개월 정도 하다가 한 9개월 정도 증상이 없었는데 다시 또 눈을 깜빡이는 증상 그것도 일과성이죠. 예를 들면 이제 네. 증상이 틱 증상이 변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네. 이제 만성과 일관성의 기준에 제일 중요한 건 1년 이상 동안 같은 계속해서 증상이 나타나느냐 네. 아니냐 그렇죠. 이 틱 계속 증상이 나왔느냐. 지속이 되면 네. 뭐 얼굴 모양이라든지 뭐 근육 어깨 근육이라든지 이렇게 변형되거나 부작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쪽의 부작용을 제가 지금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네. 그 부분은 조금 덜 걱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심한 운동 틱 증상 때문에 네. 근육의 변형까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물론 네. 이제 불수의적으로 근육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네네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심한 부작용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이런 틱 증상들을 오래 앓으면서 분명히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가 네, 있거든요. 네. 뭐 좀 더 쉬운 표현으로는 자신감이겠죠. 예를 들면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진다든지 없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증상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사회생활이 새로운 사람 위축된다든지 만나는 게 그럴 수 싫어지고 수업 시간에 위축되고 네.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없어지는 부분을 최대한 유지시켜 주는 게 네. 이 틱 장애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치료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만성 틱 장애로 의심돼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요. 네.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어느 정도 치료해야 완화됩니까? 결국에는 이 치료 기간도 결국 전문가하고 상의할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증상이 얼마나 심각하냐, 또 본인의 사회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네. 그리고 또 회복되는 속도는 좀 어떠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이 틱 증상이 절반만 없어졌는데도 네. 본인이 크게 자존감에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예를 들면 증상이 80%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더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 20% 때문에 힘들다면 이제 치료적인 자원을 이용하는 게 네. 조금은 길게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년 이상 지속되는가 또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본인이 못 견딜 만큼 힘든 증상인가 두 가지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군요. 뚜렛이라는 거는 이제 복합적으로 그리고 좀 더 증상이 심하다고 말씀. 그렇죠. 그 지속 기간도 길고요. 그 뚜렛 정리해 놓은 화면이 있던데요. 좀 볼까요? 네.
보통 이제 이게 뭐 학자마다는 좀 다르지만 네. 한 2,500명 중에 한 명 정도 이렇게 뚜렛 장애를 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역시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보다는 좀 더 많고요. 3대 1 정도 그렇죠. 빈도군요. 네. 예. 그리고 뭐 호발하는 연령은 주로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뭐 네. 2, 3학년, 뭐 네. 4, 5학년. 왜냐하면 틱 증상이 그때부터 또 시작을 많이 하니까. 네. 그리고 다른 어떤 틱 장애보다도 이 뚜렛 장애는 이제 사회생활,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더 커지는 건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뭐 한 가지만 틱이 있어도 힘든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틱, 특히 음성 틱이 꼭 동반돼서 나오니까 네. 아마 뚜렛 증상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뭐 제가 이렇게 몇몇 제 환자분들을 보더라도 많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예. 그 지금 보니까 ADHD 증상하고 강박 증상이 흔히 동반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뚜렛을 앓으면서 저 증상이 함께 있으면 아주 고통이 심하겠어요. 근데 ADHD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했고 여기서 말하는 강박 증상이라는 건 뭡니까? 강박 증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이제 강박 증상이라는 건 내가 안 하고 싶은 생각인데 안 하고 싶은 행동인데 그걸 꼭 해야지만이 긴장이 없어지고 네네. 불안감이 해소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을 나올 때 네. 가스불을 잠궜는데도 집에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집으로. 네.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제일 흔한 게 주부들인데. 이제 손 씻기 있잖아요. 네. 뭐 심지어 이제 손이 혹시 오염되지 않았을까 균 때문에 아. 이런 것 때문에 보통의 뭐 성인들은 네. 뭐 10회 정도 뭐 한다면? 이렇게 하루에 손을 씻는다면 이렇게 심한 강박 증상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뭐 50번, 100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 강박 증상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틱 증상과는 다른 강박 증상이 혼합돼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뚜렛 장애에서는 더 흔하다는 거죠. 다른 장애보다도. 네. 예, 오늘 이렇게 쭉 틱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한 두 가지를 먼저 요걸 준비하면서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한 10년 전에 만났던 뚜렛 장애 환우분이 계셨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도 약은 드시고는 있지만, 뭐 약도 굉장히 횟수도 줄었고요. 네. 뭐 이틀에 한 번만 드시는 네. 니까. 네. 근데 여기서 그분이 좋아지는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역시 본인의 노력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신감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상담도 열심히 하고 네. 또 약물 치료도 열심히 했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없애려고 수영이라든지 운동에 또 많은 노력을 또 해줬고요. 예. 그런 노력이 한 3, 4년 이렇게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성인이 돼서 만났지만 뭐 한 4, 5년 전서부터서는 거의 뭐 기능에 제가 봤을 때 네. 기능의 뭐 99%를 회복해서 이제 정상적인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네. 직업적인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이 뚜렛 장애를 앓는 분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뭐냐면 현실적인 판단력이 그분들이 손상이 된 게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현실적인 판단력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무슨 뭐 훌륭한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사회적으로 고립이 더 되겠지만 네. 뚜렛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뚜렛 장애를 앓고 있더라도 현실감이 유지가 돼 있으니까 본인이 그렇다는 걸 그렇죠. 알고 있고 그 상황이 어떻다는 걸 그렇죠. 인지하고 있다는 예.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사회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상만 잘 관리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네. 조금 끈기 있게 물론 힘이 드시겠지만 네. 지금 이제 뭐 치료해 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시면 네. 훨씬 더 조금씩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조금 강조를 좀 해드리고 예, 싶네요. 그 혹시 본인이 또는 주변에 이 틱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있거나 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장님, 2주 후에 또 만나 뵐 텐데요. 다음 네.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뭐 요즘에 또 우울증이 네. 뭐 전 연령을 통해서 좀 많은 또 무거운 주제지만 네.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 이렇게 소아 연령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겪을 수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렇게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려고 소아 합니다. 우울증이요. 예, 소아 우울증. 예, 네. 어린아이들이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잘 살펴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아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